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리플 XRP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편한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괜히 휴대폰을 다시 열어보게 되고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게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돈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손해를 봐도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이부터는 이 선택이 과연 맞았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확신이 필요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플 XRP는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누군가는 곧 폭등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플 XRP는 비트코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보내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중간에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리플 XRP는 다릅니다. 리플 XRP는 은행과 금융기관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말은 국제 송금을 처리하는 은행과 결제회사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은 개인 중심의 자산이고 리플 XRP는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산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리플 XRP는 늘 규제 이야기와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리플 XRP를 오래 들고 있던 한 시청자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뉴스 한 줄에 마음이 무너졌다고요. 그 뉴스가 바로 규제와 소송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리플 XRP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가격이 아니라 구조 때문에 흔들립니다. 리플 XRP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소송입니다.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괜히 복잡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여기서 소송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리플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두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증권이라는 말은 주식처럼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리플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기관들이 쓰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리플 XRP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리플 XRP 가격 움직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리플 XRP는 규제 때문에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규제가 정리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자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 XRP는 규제를 피하려는 자산이 아니라 규제 안으로 들어가서 쓰이려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쓰고 뛰어다니는 사람과 비 오는 날에도 정해진 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 XRP는 두 번째입니다.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목적지는 금융 시스템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은행들은 돈을 해외로 보내는데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리플 XRP가 노리는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돈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빠르게라는 말도 풀어야 합니다. 빠르다는 것은 몇 초 안에 정산이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방식은 하루에서 길게는 며칠이 걸립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비용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송금을 자주 쓰는 중소기업 대표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금 수수료보다 더 답답한 건 시간이었답니다. 돈은 이미 보냈는데 상대방 계좌에는 며칠이 지나도 안 찍히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리플 XRP가 노리는 불편함입니다. 이 지점에서 통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송금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거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는 송금 속도와 비용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기존 방식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나 인터뷰를 보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구조를 찾고 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리플 XRP가 계속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도 하나 드려야 합니다. 리플 XRP가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해서 가격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자산은 뉴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규제 관련 소식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리플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산 보관 방식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에만 두는 순간 해킹이나 도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접근 차단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거래소 문제로 출금이 막혀 자산을 옮기지 못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 즉 내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지갑 관련 안내를 남겨두었으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를 들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기 반등 때문인가요? 아니면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보고 선택하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앞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서 리플 XRP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과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갈 힘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왜 좋은 뉴스가 나와도 바로 오르지 않을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리플 XRP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기다리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바로 가격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리플 XRP는 은행과 금융기관이 실제로 쓰기 시작해야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나로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칩니다. 여기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플 XRP를 오래 들고 있던 투자자들 중에는 가격이 오를 때보다 아무 일도 없을 때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폭락은 차라리 포기라도 하게 만들지만 아무 변화 없는 시간이 사람을 가장 흔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손을 놓게 됩니다. 리플 XRP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전화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한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쓰기 시작하면서 전화기는 필수 도구가 됐습니다. 리플 XRP도 같은 구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한 곳만 쓰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금융기관이 동시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리플 XRP 이야기가 몇 년째 끝나지 않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리플 XRP가 은행을 완전히 대체할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리플 XRP는 은행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쓰는 방식 중에서 느리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바꾸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면 기대 수준도 자연스럽게 조정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 XRP를 바라보는 가장 현실적인 시선은 이것입니다. 당장 큰 폭의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리플 XRP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플 XRP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산이 언제 폭발하느냐만 묻는 겁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이 자산이 어디까지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리플 XRP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마라톤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그래서 출발선에서 계속 주변만 보다가 지쳐서 멈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 결과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계속 뉴스를 쫓아다니고 조용한 사람은 구조를 봅니다. 리플 XRP는 오늘의 가격보다 내일 어떤 금융 흐름 안에 들어갈지를 봐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단기 가격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조 변화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플 XRP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황이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조용할 때 구조를 이해한 사람과 시끄러울 때 가격만 본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비슷합니다. 모두가 떠들 때 결정한 선택보다 모두가 지칠 때 한 선택이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당장 무엇을 사라거나 무엇을 팔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신 하나는 분명히 했을 겁니다. 리플 XRP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뉴스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움직였는지, 왜 멈췄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리플 XRP를 기다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쫓아가는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 리플 XRP를 둘러싼 실제 금융 흐름과 앞으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변화 신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생각이 조금이라도 정리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기다리는 쪽인지 아니면 정리하는 쪽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